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상담할 때 명리 선생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상담을 할 때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고, 내가 현재 당면한 과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물어봐야 되고, 또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해야만이 그 명리 선생의 그 얘기, 그 말들이, 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서기 때문에 반드시 사주 상담할 때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명리 선생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생이라야 유능한 선생이기도 하고 사주를 상담을 의뢰했는 사람도 만족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주 상담을 할 때 꼭 확인하고 들어야 되는, 물어봐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 의뢰한 사주의 용신과 상신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용신과 상신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보통은 이제 명리 선생들이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40세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보통 과거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한 5, 6개가 나옵니다. 5, 6년. 최소한 5, 6년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서너 개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면 뭐 한두 개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생에 있어서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의미라든가 전환점이 될 만한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 그 일이 길한 일이든 뭐 흉한 일이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은 한 다섯, 여섯 개 나오고, 사람에 따라서는 한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한 5, 6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10개, 11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기준에 한 다섯, 여섯 개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과거 특정한 해가 안정적으로 길했다 또는 흉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해주는 그런 명리 선생이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뭐 의뢰한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25세 때 굉장히 힘들었다든가 뭐 25세 때는 굉장히 그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렸다든가 이런 길과 흉을 구체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도에 대해서 그러한 길과 흉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 정도의 그 10개 정도의 중요한 해가 있었다 치면 이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주를 설명해 주는 명리 선생이 10개 정도의 중요한 해가 있었다면 과거 연도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의 연도를 찍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중에 한 7개 정도는 단정적으로 길했다, 흉했다를 얘기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분이. 그 다음에 뭐 한 두세 개는, 거꾸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가 길했습니까? 흉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거꾸로 의뢰자에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한다면은 굉장히 신뢰가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개 정도의 기륭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대체적으로 맞다면 그렇다면 그 명리 선생을 신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길과 흉을 말해 줄 수 있는 명리 선생은 미래에 대해서 너가 길할 것이다, 흉할 것이다, 어떤 해가, 미래 어떤 해가 길하다, 흉하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용신과 상신을 묻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명리 선생은 본인이 스스로 과거 특정한 해를 찍어가면서 이 해는 길했고 이 해는 흉했고 하는 거를
여러 개를 말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몇 개 해에 대해서는 이 해는 길했습니까? 이 해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주의 격의 고저라든가 그 사람이란 어떤 한 사람의 그릇의 사이즈 또는 운명의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어떤 뭐 생산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재벌로서 많은 기업의 사람을 운영하면서도 일해서 돈을 버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의 사이즈, 사주 그릇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는 어떠했습니까? 이 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개의 과거 연도 10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중에서 한 7, 8개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이 해는 길했다, 이 해는 흉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리 선생이 이 해는 길했다, 이 해는 흉했다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10개의 연도 중에서 한 7, 8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두세 개는 거꾸로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의뢰자에게. 그래서 이 해는 어땠습니까? 이 해는 힘들었습니까? 이 해는 좋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맞춰간다는 거죠. 그런 정도가 되지 거꾸로 뭐 10개의 질문 중에서 한 7, 8개가 이 해는 어땠나요? 이 해는 어땠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 명리 선생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사주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래의 특정한 나의 해에 대해서 좋은 해, 나쁜 해, 뭐 길한 해, 흉한 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전혀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특정한 해에 대해서 대부분이 길과 흉을 판단해 줘야 되고 그중에 뭐 몇 개는 이 30%는 거꾸로 나한테 확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단정적으로 확인해 줄 길과 흉을 판단해 주는 비중이 훨씬 높아야만이 그 명리 선생의 말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얘기를 해주던 그것이 맞다면 뭐 중요한 게 있죠. 처음으로 취직을 했을 때가 언제인지 또는 뭐 언제 뭐 내가 뭐 다쳤다든가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기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맞힌다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특정한 해에 길할 것이다, 흉할 것이다, 뭐 어떤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장 궁금해 사주를 감명 의뢰하는 사람이 가장 신뢰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막연하게 너 잘 먹고 잘 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해, 잘 먹고 전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특정한 어떤 해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 해가 길하다 흉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 명리 선생은 굉장히 유능한 명리 선생일 수가 있죠. 명리 선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길과 흉을 이야기했다면은 그 길과 흉이 왜 그러한지, 왜 그러하고 그것이 어떠한 현상으로, 흉하다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길하다면 길한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그 길한데 길한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러면은 뭐, 부모님의 유산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친구가 도와줘서 어떤 뭐 일에서 굉장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륭이 왜 길과 흉인지, 그 다음에 그 기륭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있어야만이 그게 도움이 되죠. 이것이 이제 원래는 명리에서 통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륭의 이유와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통변이다. 사주를 통변한다 할 때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 명리상의 오행의 생극재화를 사회적인 어떤 부기 빈천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통변이거든요.
그 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통변이 들어야, 그 통변을 들어야만 이제 우리가 그 이해하고 뭐 어떻게 조심할 것인지, 그 일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륭의 이유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건지, 그래야 가늠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륭의 이유와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주는 확률 통계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이 아주 정교하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확률 통계 이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특정한 해의 기륭에 대해서 했는 것이 잘 맞다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나의 실제 현상과 해서 잘 맞아떨어진다면 미래의 특정한 해의 기륭이 맞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맞다면 미래도 반드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기륭의 이유와 현상을 들으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상담해서 명리 선생에게 의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생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과 상신은 무엇이며, 과거 특정한 해의 기륭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설사 묻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주를 감명하는 명리 선생은 과거 특정한 해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때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걸 대부분 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 해 중에서 한 두세 개 연도에 대해서는 이제 명리 선생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꾸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땠습니까? 이 해가 어떻습니까? 이해는 어땠습니까? 이런 게 물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해는 어떠했습니까? 하는 질문이 대다수를 이루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길과 흉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과거 특정한 지나간 해니까 이해는 길했다, 이해는 흉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길했다, 흉했다, 그 다음에 편안했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10개의 질문이 있으면 한 7, 8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고, 두세 개는 거꾸로 의뢰자에게 감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답함으로써 서로가 그 사주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맞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에 실제 의뢰자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미래 특정한 해의 기륭을 물었을 때 그 기륭이 맞을 거 아닙니까? 과거를 잘 맞춰가지고 내가 실제 겪어온 것과 잘 맞아떨어진다면 이 명리 선생이 말하는 미래 특정한 해의 기lun이 맞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죠. 굉장히 높은 어, 어, 높은 그 확률로 그것이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사주 상담을 할 때는 명리 선생에게 꼭 이거를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맞으면은 이 과거가 맞으면 미래가 반드시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한 50세 정도 되는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그러니까 과거는 됐고 내 미래에 대해서만 그 뭐 내가 부자가 돼 안 돼, 내가 이번에 뭐 승진을 해 못해, 이런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명리 선생은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몰라도 막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런 사주를 상담을 의뢰했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과거의 어떤 특정한 해의 기능을 말할 때 굉장히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주를 상담 의뢰하는 사람은 명리 선생이 과거 특정한 해가 길했다 흉했다고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 대부분이 맞다면은 미래에 대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 얘기는 됐고 미래 얘기, 내가 돈 벌어 못 벌어, 내가 성공해 못해, 내가 시험에 합격해 못해, 이거를 묻는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공허한 사상 누각 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명리학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딱 베었을 때 그 단면을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해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어떤 해는 성장을 많이 했고 어떤 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성장을 거의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사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과거의 사주를 보면 과거의 어떤 기륭이 다 보이고 미래에도 당연히 기륭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륭의 이유와 현상을 설명을 들어야 되면 좋은 상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맞다면 미래도 그렇게 맞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사주를 감명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명리 선생과 협조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은 좋은 상담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상담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명리 선생들 중에서도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지만 꼭 사주를 감명해가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리 선생은 한 시간 내내 그 사람의 성격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격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주의 격이라든가 용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을 확인하고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격만 한 시간 내내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기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사주는 우리가 상담을 의뢰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성격을 듣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시간을 버리고 와서 들을 이유가 없죠. 내 성격은 내가 더 잘 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격을 말하는 이유는 그 사주의 격과 용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만 이야기하고 기륭이라든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기륭과 그 기륭의 현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명리 선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주를 볼 때 계속해서 한난 조건만으로 사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주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주는 사주가 뭐 춥다든가 따뜻하다든가 조열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로서 사주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모든 사주를 어, 계속해서 한남 조선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는 거. 좋은 사주 감명을 받는 방법이 아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선생은 사주를 감명할 때 오행의 개수로서 감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 목이 뭐 5개다, 뭐 금이 2개다, 또는 뭐 어떤 그 무자, 그러니까 뭐 관성이 무관성이다. 무관성이다 또는 무재성이다 이런 데만 집중해가지고 이것만 얘기하는 그런 명리 선생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행의 개수나 뭐 무관성, 무재성 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 그 사주의 형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좋은 사주 상담을 받았다 이런 분에게 받게 되면은 좋은 사주 상담을 받았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신이 뭐냐고 했을 때 용신을 오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용신은 목입니다. 화입니다. 또는 너는 목화운으로 가면은 좋아.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흘러야 돼. 또는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흘러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명리 선생은 사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신이라는 것은 신입니다. 십신 중에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제라든가 편제라든가 식신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십신으로 설명하는 것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행으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이
용신이라고 했을 때 목 속에는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간목과 을목. 화 속에도 병과 정이 있는데 그냥 화오행 이래 버리면은 화 속에는 병도 있고 정도 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관살에 해당된다면 크나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용신을 십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용신을 오행으로만 이렇게 목이 용신이다, 화가 용신이다, 금이 용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용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신을 물었을 때 용신을 오행으로 말하는 선생은 어, 사주 간명을 조금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잘 정확하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신은 십신으로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오행으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성격만 말하고 한난 조수만 말하고 오행 개수로 말하고 용신을 오행으로 말해도 사주 간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만으로 이런 형태로만 사주를 간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반드시 그것이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이런 명리 선생들을 말할 때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주 상담을 의뢰할 때에 꼭 물어봐야 하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